온양에는 청량한 숲과 계곡, 사시사철 흐르는 맑은 물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내는 산이 있는데요. 영남 제1의 명당, 그곳을 찾아가 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다, 그죠? 네, 여름의 맞아요. 한가운데다 우리가 강도 가봤고 바다도 가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가봤으니까 또 다른 곳을 가봐야겠죠, 선생님? 그렇죠. 근데 여름 하면은 녹음이 짙고 계곡물이 흐르고 이런 숲도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울산에서 또 좋은 숲 소개시켜 줄 만한 곳이 있나요? 그 바로 울산에 그런 숲과 관련된 엄청난 시설이 있거든요. 울산시에서 만든 수목원도 있고 또 국립으로 치유의 숲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운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은 풍수지리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숨어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오늘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함께 가볼까요? 네,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자연의 소리가 그립다면 이만한 곳이 없는데요. 실타래처럼 엉켰던 머릿속을 맑고 차분하게 만드는 대운산입니다. 아, 뒤에 보니까 이 계곡물도 흐르고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더 운치가 느껴지는데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가 바로 대운산입니다. 울산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산. 이 대운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리고 울산광역시 온양 그리고 양산 이 세 개가 걸쳐져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신라시대부터 이곳은 울산의 영토였습니다. 대운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본래 이 대운산은 이름이 대운산이 아니고 불광산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인근에 이쪽 인근의 산들 중에 불광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 있어요. 여기서 불은 부처할 때 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 도읍지나 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뜻하거든요. 광은 빛날 광자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아주 좋은 산을 가진 곳이다. 이래서 불광산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곳이 기장하고 가깝고 서생하고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외구들의 노략질이 심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성을 쌓았거든. 그 산성 이름이 대운산성. 이 산성을 쌓고 난 다음부터 이 산이 대운산이 됐고요. 대운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큰 대자예요. 크다는 거죠. 운은 구름 운자예요. 대운, 큰 구름을 뜻하거든. 구름이라는 존재는 풍요로움, 편안함, 부귀함 이런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운산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진 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녹음이 가득한 숲과 맑고 깨끗한 계곡물은 시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돼주는데요. 특히 더운 여름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옛날부터 대운산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남쪽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금강이다 했거든요. 금강산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가졌다. 그 정도로 계곡이 좋고 산골짜기마다 기세가 좋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최근에는 여기 이제 수목원도 조성되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조성돼 가지고 부산, 울산, 양산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름철이면 계곡마다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피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이고 울산시가 지정해 놓은 12가지 자랑할 만한 풍광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울산 12경 중에 하나가 바로 대운산 계곡입니다. 저희가 잘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운산에서는 자연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숲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곳보다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에 있다가 여기 숲으로 오니까 공기가 확 다른데요, 선생님? 이곳이 치유의 숲입니다. 2015년경에 치유의 숲으로 막 이래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곳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가 울산의 수목원인가요? 그렇죠. 수목원이기도 하고 이곳이 이제 치유의 숲으로 회자되면서 이곳이 이제 수목원으로 갖추어졌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느냐면 편백나무, 굴참나무 이런 나무들이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굴참나무 숲으로 가장 유명한 게 울진, 강릉, 그리고 바로 대운산. 이 세 곳의 굴참나무가 굉장히 유명하고 이 굴참나무 숲에서는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 숲에는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15만 그루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또 여기가 보니까 갖가지 테마가 다 있더라고요. 이 치유의 숲은 국립으로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치유의 프로그램들이 한 5, 6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규모로 모집을 해요.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힐링 프로그램에 한 번씩 참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울산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국립수목원인 거죠? 그렇죠. 이제 수목원은 시립이고 치유의 숲은 국립이고 이렇게 따로 돼 있어요. 지금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장은 2025년에 아마 할 겁니다. 대운산에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암자가 있는데요. 바로 내원암입니다. 이곳은 기록조차 제대로 남지 않은 큰 사찰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즈넉한 이 느낌, 사찰이 정말 좋네요. 여기가 내원암이라는 곳이거든요. 통도사 말사고. 근데 이 절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절의 뿌리는 대원사라는 절이거든요. 그때 울산에 4대 사찰을 꼽으면 저기 이제 신흥사, 그리고 문수사, 그리고 성남사, 그리고 이 대원사 이렇게 꼽았다고 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 내원암이라는 암자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1920년대에 다 불이 타버렸어요. 1930년대 다시 보건공사를 했는데 그때 보건공사 기록을 보면은 160여 명이 이제 개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한 거 보니까 사찰 규모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이 앞에 보면은 500년 된 포근나무가 엄청난 규모로 서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대원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에는 대운산은 800m가 채 안 되는 높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8개의 봉우리가 갖춰져 있는 굉장히 힘신 산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계곡도 많고 수려하고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산세가 좋은 땅. 그래서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땅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는 곳을 곳곳에 막 적어 놓거든요. 네.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아주 그런 것으로 유명했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좋은 기운을 머금고 있는 땅을 명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머물고 싶어 하는데요. 신라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이곳에서 말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명당이라는 자리네요. 그렇죠. 이 명당이었기 때문에 신라시대부터 고성들이 여기서 수도를 많이 했고요. 여기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바로 원효 스님인데 원효대사. 이 원효대사 이야기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대운산입니다. 이 산에 여기 지금 내원암이잖아요. 내원암 하면은 우리 천성산 자락에 보면 이제 내원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울산 사람들이 내원암 하면은 내원사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내원사하고 여기 내원암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완전히 다른 절이라는 거. 그리고 이 내원암은 대운산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런 어떤 불도의 세계를 지켜왔던 곳, 그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속세를 떠나 돌을 닦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천혜의 비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던 고승들의 이야기가 대운산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가 영화만 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골짜기가 굉장히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신라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들 하면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사장률사 뭐 이런 분들을 꼽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일대, 울산 일대에 많은 사찰들을 창건을 했어요. 원효대사도 여기에 장안사, 척파남 이런 사찰들을 창건하고 여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도를 통했다. 도통골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여기서 이제 돌을 닦으셨으면은 얼마나 영험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효대사 하면은 울산과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원효대사는 신라가 통일을 할 때, 통일할 그 무렵에 회종무열왕, 문무대왕 이런 시절의 인물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의상대사와 함께 신라 불교를 굉장히 중흥했던 분인데 원효는 특히 중요한 게 대중불교, 불교를 이제 자기만의 수도가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 포교해가지고 부처의 세상을 열어주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이제 해골물 이야기.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저 요동 어디쯤에서 굴에 들어가서 하루를 쉬었는데 목이 너무 마르고 힘들어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게 잘 마셨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의 고인 물이었어요. 그래서 막 구역질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일체 유심조.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굳이 내가 당나라 가서 유학할 필요가 있겠나. 그 길로 다시 신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불교 경전 연구에 헌심을 힘을 다해가지고 불교 경전을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작업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했죠. 천년 전 신라의 땅이었던 이 일대는 원효대사의 발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특히 승려였던 원효대사의 러브스토리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또 요석공주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효대사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파괴를 했죠. 그래서 이제 태종무열왕의 딸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이라는 유명한 분을 낳았습니다. 설총은 신라의 3대 학자, 3대 유학자 하면은 강수, 최치원, 설총 이렇게 꼽거든요. 이 설총 이분은 뭘 했냐면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어려운 글들을 쉽게 이제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세종대왕 같은 분, 한자를 이두라는 문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더욱더 대중불교를 쓸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설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효대사와 아들인 설총, 이 두 분이 불교계에 남긴 것은 엄청나죠. 바로 그 원효대사가 여기서 도를 통했고 수도를 했고, 그래서 도를 통해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도통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에서 제자들이 스승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무단히 수련을 했거든. 그래서 원효가 제자들에게 과제를 하나 줍니다. 채 있죠, 채. 채는 뭐 밑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채에 뜨면은 담길까? 안 담기죠. 안 담기잖아. 근데 원효가 제자들에게 채를 주면서 여기에 물을 담아봐라 했거든요. 채라는 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화두들은 대부분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떠도 안 담기거든. 그래서 스승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뜨니까 물이 담겼대요. 실제로 물이 담겼대. 물이 담겨가지고 신비로운 일인데 이 담긴 물을 갖다가 스승한테 보이니까 야, 큰일 났다. 지금 스라블의 불국사에 큰 불이 났다. 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불국사 불을 꺼야 된다 해가지고 이 물을 불국사 쪽으로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불국사 불을 껐답니다. 아, 그냥 재미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네요. 그만큼 원효대사의 신통력, 법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그러운 공기와 시원한 계곡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피서지. 대중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셨던 불교와 고승의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대운산입니다. 울산실록의 대운산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우리가 강, 바다, 이어서 이제 산에 왔잖아요. 울산에는 국립공원은 없는데 국립치유의 숲이 있거든요. 그걸 울산 시민들이 잘 몰라요. 이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치유의 숲에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찌들린 도시의 삶을 떠나서
여기 와서 힐링하고 한번 자연과 함께 거닐어 보는 그런 멋진 곳이 울산 시민들의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 이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올여름 다 가기 전에 꼭 한번 오셔서 같이 한번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올여름 너무 덥잖아요. 이 덥다고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요. 치유의 숲에 오셔서 함께 피톤치드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곳, 대운산입니다.